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라는 단어, 이거 참 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한번 넘어지고 나면 모든 문이 그냥 쾅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성실경영 재창업자 자금 지원 공고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지도처럼 보입니다. 네, 지도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지도를 들고 실패라는 험난한 계곡을 건너서 재기라는 목적지까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곳곳에 숨겨진 함정이나 막다른 길은 없는지 함께 탐험해 보는 겁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네, 그거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당장 넘어진 사람한테는 현실의 벽이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꽤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주려는 것 같아요. 네, 꽤 구체적인 사다리죠. 자, 그럼 이 사다리의 첫 번째 칸부터 한번 같이 밟아볼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누가 이 사다리를 탈 수 있는가? 이거겠죠. 네, 지원 대상이 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맞아요. 이 제도의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바로 성실하게 실패한 재창업자입니다. 아,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뽑아내야 해요. 첫째는 재창업자라는 신분, 그리고 둘째는 성실하게라는 조건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사업 한 번 접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럼 재창업자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개인 사업자였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였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요. 여기서 경영실권자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서류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린 대표가 아니라 정말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를 이끌었던 사람을 찾겠다는 의도예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7년이요? 네, 보통 창업 기업들이 3년에서 7년 사이에 자금난이나 시장 진입 실패로 가장 많이 쓰러지거든요. 아,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소위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이 7년 기준은 바로 그 데스밸리를 막 지났거나 혹은 그 안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들까지 폭넓게 품어주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다. 네, 그렇죠. 자료에 작은 글씨로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네요. 이건 특정 분야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서 도전하는 기업가에게는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성실 경영평가로 넘어가 보죠. 네, 이게 핵심이죠. 솔직히 성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자칫하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깜깜이 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평가의 핵심은 무슨 인성이나 태도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분식회계, 고의부도, 횡령이나 배임, 부단해고 같은 명확한 불법 또는 비윤리적 경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하. 즉,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 상황이나 예측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업적 실패와 애초에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사업에 임했던 경영자의 실패를 명확하게 분리하겠다는 거죠. 분리하겠다. 네, 그런 정책적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투명한 필터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이 정책의 핵심이군요. 실패는 용납하지만 비도덕적인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필터를 통과하기만 하면 심지어 신용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정말 파격적이죠.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금융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모든 금융의 문이 닫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상식을 깨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아,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이라는 별도 트랙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물론 총 부채가 3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 하락은 개인의 소비 생활 실패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가라는 인적 자산을 잃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한번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고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지원의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네, 그렇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결국 핵심은 융자, 그러니까 대출 지원인 거죠. 네, 돈이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주거나 은행을 통해 대신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중진공이 직접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대출 한도를 보니까 운전자금만 연간 5억 원, 특정 우대 조건에 해당하면 1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설자금은 또 별도고요. 이 정도면 재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랬죠. 금액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환 조건입니다. 상환 조건이요? 네.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인데 거치기간이 4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인데 거치기간이 3년이에요. 거치기간. 이 거치기간이 사실상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아, 이자만요? 네, 재창업한 회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수백,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면 제대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매출이 안정되고 현금 흐름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세심한 배려인 거죠. 확실히 숨 쉴 틈을 주는군요. 그런데 이 거치기간이 길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혹시 사업 모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자만 내면서 연명하는 일종의 좀비 기업을 양산할 위험은 없을까요? 실패를 그냥 유예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정책 설계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초기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초기에 적자를 보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초반에 자금 압박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도는 단정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영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비금융 지원과 연계해서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하는군요. 이해가 되네요. 이 자료를 훑어보면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우선 접수 대상 리스트였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건데 누가 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중기부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나 팁스알 선정기업, 정부 R&D 과제 성공기업, 특허나 실용신안을 사업화하는 기업, 제도전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와, 리스트가 꽤 기네요. 이 리스트는 정부가 어떤 재창업을 더 가치 있게 보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요? 네, 하나씩 뜯어보면 공통점이 보이죠. 예를 들어 팁스 R 같은 경우는 정부가 민간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에 R&D 자금을 매칭해주는 아주 들어가기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 리스트의 핵심은 이미 한 번 검증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검증. 네, 민간 투자 시장에서 혹은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 우리가 그 판단을 믿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 확률이 낮은 곳에 자원을 집중해서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실패 경험에 더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재창업자를 우대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혁신적인 기술이나 특허는 없지만 수십 년의 노하우로 정말 맛있는 빵집을 다시 열려는 분이나 네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실패했던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패스트트랙 리스트는 자칫 기술 중심의 재창업만 우대하고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제도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정책이 기술이나 특정 산업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걸 강조하다 보면 그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선 접수일 뿐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지원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일반 트랙으로는 가능한 거군요. 네, 일반 트랙을 통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임무도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가산점을 주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개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복지적 측면과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산업적 측면이 뭐랄까 공존하는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대상에 해당되고 어떤 혜택을 받을지도 알았어요. 네. 그럼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즉, 신청 절차를 간단히 짚어봐야겠죠? 기본적인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가진단을 거쳐 상담과 심사를 받는 일반적인 정책자금 절차와 비슷해요. 네. 하지만 이 제도만의 특별한 점이 있죠. 아까 계속 강조했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나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주 초기 기업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따로 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심사와는 뭐가 다른 거죠? 일반적인 대출 심사는 보통 재무제표, 담보, 신용등급 같은 숫자로 된 서류를 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막 창업했거나 신용회복 중인 기업이 내세울 만한 숫자가 있겠어요? 없겠죠, 아마? 아마 서류만 보면 100% 탈락일 겁니다. 심의위원회는 바로 그 숫자 너머를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숫자 넘어라. 구체적으로 뭘 본다는 걸까요? 대표의 재기 의지, 사업 모델의 혁신성, 과거 실패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같은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와...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 청취자분이 지난 사업 실패로 신용은 망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교훈으로 훨씬 더 강력한 사업 아이템을 들고 심의위원회에 섰다고요. 일반 은행 창구라면 서류만 보고 문전박대했겠지만 여기서는 그 실패의 스토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네, 그랬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성실경영 재창업자 지원 제도는 과거에 실패가 있더라도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지 않았고 기술력이든 성장 가능성이든 미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정부가 꽤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준다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한번 실패하면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재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실패를 경영이라는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우리 경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칸인 셈이죠. 이 논의를 쭉 따라오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실패의 빚을 갚아줄 당장의 자금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실패 경험 자체를 값진 자산으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믿어주는 사회의 시선일까요? 어쩌면 이 제도는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